저는 그 TI 코리아에서 그 MCU 쪽 그냥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뭐 프로세서 관련된 EP 쪽, 인베디드 프로세서 하고요. 그 다음에 DLP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디지털 라이팅 프로덕트 관련된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MSP430에 있는 밸류라인의 그 로코스트, 그 다음에 로파워 MCU 제품 계열하고, 그 다음에 MSP432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430에서 그 코어를 ARM 코어로 바꿔 있는 432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두 가지에 대한 제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밸류라인 센싱에 관련된 이제 MSP430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내용이 그 25 펑션이 25센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의 저희가 제품군 만든 것 중에서 MCU 중에서는 가장 싼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픽스드 펑션을 갖고 있는 MCU하고의 그 이 디바이스가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디바이스는 사실 이제 MCU 계열이니까 기존의 픽스드 펑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하다라는 건데, 사실 뭐 MCU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머블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리유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430 계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컴파일러라든가 개발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같이 리유즈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겠죠. 로코스트는 저희가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들이 약간 뭐 그 싸지 않은 제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다변화시키면서 25센트에 뭐 25가지 서로 다른 펑션을 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퓨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타이머에 관련된 펑션하고, 또 하나는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뭐 PW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관련된 피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펑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EVM 보드는 내용은 그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밸류라인 센싱에서 각각 할 수 있는 펑션들에 대한 이제 그 블럭을 그냥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첫 번째로 그 타이머 펑션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디바이스는 그 익스터널 플러그를 쓰던가 아니면 인터널에 있는 오실레이터, 뭐 인터널 플러그를 쓰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그를 쓸 수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시계의 펑션 피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븐 세그먼트를 써가지고 LED 뭐 스탑 타이머, 스탑워치를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익스터널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피처를 쓰려고 그러면 뭔가 이 피처를 타이머의 펑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픽스드 돼 있는 뭐 타이머 IC나 이런 것들은 뭐 주기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약간 고정돼 있는데, 내가 인터벌 타임으로 뭐 1초마다 한번 깼다가 아니면 10초에 한번 깼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MCU 베이스에 뭐 플러그를 내장하고 있는 디바이스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볼테지 모니터링의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깨놔서 주변에 있는 ITO라든가 센서, ITO에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널이나 익스터널 플러그를 갖고 있는 MCU에서 쓸 수 있는 그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MCU니까 어떤 요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시퀀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 A, B, C, D가 있다 그러면 A가 먼저 깨고 뭐 C가 깨고 D가 깨고 이런 식의 순서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픽스되어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보드 레이아웃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MCU니까 그 순서적으로 소프트웨어만 변경해주면 I/O 컨트롤을 굉장히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은 그 PWM 와이드, 그러니까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터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안에 그 덱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타이머라는 거를 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인풋을 받아서 PWM 아웃풋 내준다.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센서에서 나오는 그 보통의 센서들은 아웃풋이 이렇게 볼티지 레벨로 보통 이렇게 밖에서 나옵니다. 아날로그 타입으로 밖에 나오는데 걔를 디지털로 정량화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센서의 상태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그런 아웃풋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듀얼 아웃풋 APT PWM 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러면 한 개의 포트는 대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전압을 내주고 하나는 사인웨이브 250kHz 사인웨이브를 계속 펄스를 내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MCU의 베이스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기라든가 그다음에 ADC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장돼 있어서 이런 모터 컨트롤, 서버 모터라든가 스태킹 모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쓴다 그러면 또 UART 커뮤니케이션 써가지고 이런 LED 같은 것도 이제 RGB 컬러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제어하는 거 이것도 가격이 보통 일부 때 이제 MCU를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저가하면서도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시스템 펑션입니다. 시스템 펑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DC의 웨이크업, 그러니까 어떤 포트에서 들어오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에 의해서 이 디바이스가 이제 깨어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EEPROM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 디바이스는 보통의 이제 MCU들은 안에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디바이스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OTP라고 해서 원타임 프로그래머블 MCU를 썼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경쟁사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MCU에는 플래시라는 내장 메모리를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저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죠. 근데 저희는 그 FRA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의 라이팅 사이클이라고 해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저희 FRAM 같은 경우는 10에 15승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EEPROM이 그 100만 번 사이클 정도 쓴다 그러면 저희는 2에 15승이니까 10에 15승이니까 거의 무한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제 FRAM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그 플래시보다 리드라이트 하는 속도도 거의 램이니까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전원을 나가도 그대로 EEPROM처럼 보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MCU지만 어떤 영역을 할당해서는 또 그 FRAM을 이용해 가지고 EEPROM처럼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I/O를 이용한 이런 키패드 같은 것들을 조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 같은 것들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이렇게 스위치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때 쓰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셋 컨트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를 깨어날 때 리셋을 줘야 되는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예로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DC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템퍼 디텍션이라고 해서 뭔가 원하지 않은 상태의 뭔가들이 됐을 때 그런 프로텍션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피처인데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예를 써는 건데 보통 싱글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SPIO, 익스펜더, 그 다음에 UART 브릿지, UART SPI 브릿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싱글 와이어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이제 호스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보통 이제 I2C 같은 경우는 두 라인, UART 같은 경우도 매드 라인이 필요하고, 근데 싱글 와이어로 어떤 제품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거나, 또 I/O 익스펜더 같은 경우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데 걔가 갖고 있는 I/O가 좀 이렇게 인풋 아웃풋 하는 포트가 좀 모자르다 그러면 SPI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제어해서 I/O처럼 또 쓸 수가 있겠죠. 얘가 갖고 있는 또 I/O가 많으니까. 그리고 UART 브릿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시스템이 있고 또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중간에 내가 그 데이터를 어떤 전송을 할 때 거기다가 어떤 바이트나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럴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뭔가의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큰 헤비한 시스템을 넣기는 어렵고 약간 이렇게 브릿지 같은 형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UART나 SPI 브릿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명드렸던 그 피처가 아까 초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25개의 피처처럼 돼 있어서 그 유저가 그 다큐멘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소스 코드를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저희 컴파일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이렇게 저가의 디바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피처들을 그 저희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센트짜리 디바이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게 키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스타트는 1000개 베이스에서 29센트로 스타팅하고 있는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 볼륨에는 25센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런칭하는 디바이스의 두 가지는 FR 2000 시리즈하고 2100 시리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도 TSOP가 있고 그 다음에 QFN이라고 하는 작은 3x3짜리 쬐끄만 패키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이거 두 개의 차이는 그 10비트, 8000W짜리 10비트 ADC가 있냐 없냐의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430이라고 하는 게 그 저희가 배터리 얼마큼 쓸 수 있는지 그걸 측정한 그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월드와이드 울트라 로파워의 디바이스니까 실제 이런 배터리를 쓰고 있는 그 포터블한 디바이스라든가 뭐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패밀리가 일단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 이제 TI가 홈페이지를 개편을 좀 많이 해서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TI 웹사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EVM이나 샘플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각각의 관련된 테크니컬 다큐멘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자인 뭐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MSP라고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캡티베이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밸류 라인 센싱,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코스트니까 밸류 라인 센싱에 대한 제품군들이고, 그 제품군들 중에서는 아까 오늘 이제 릴리즈하게 되는 요 두 개의 제품하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다 릴리즈가 가능하겠죠. 430 계열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5kB의 플래시, 그러니까 FRAM이 대장되는 메인 메모리가 있는 이 디바이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kB 메모리가 갖고 있는데, 10비트짜리 ADC가 있는 거, 또 이 뒤로는 이제 메모리가 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디바이스. 거기서 약간 메모리가 더 필요한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그 2311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앰플리파이어가 내장되어 있고 OP앰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I/O가 좀 많죠. 이렇게 60개 I/O가 있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도 16KB. 그리고 얘는 그 보시는 것처럼 다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2.5 x 2.9 정도 되는 이제 다이 패키지 같은 BJ도 타입도 있고. 마지막에 4133 같은 경우는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로코스트 제품 계열 중에 하나고요. 제품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에 그 적당한 제품군을 선택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되게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약간 활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런치패드라고 해서 저희가 스타트kit처럼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런치패드를 또 릴리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FR2433이라는 이 런치패드를 만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피처는 16KB의 FRAM, 그 다음에 4KB의 SRAM 갖고 있고, 그 다음에 UART나 SPI 이런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로코스트 2000 계열 중에 약간 하이엔드급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스타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사이즈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그 2000계열이나 2100 시리즈에다가 포팅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디버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트레이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TI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로파워의 제품이니까 전력 소비가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파워 모드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툴도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그 LED도 있고, 그래서 또 옆에 핀 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이제 포트를 써가지고 시스템을 일단 구현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타임 리미트에는 요거가 있습니다. 프라이스가 원래 프라이스는 9.99불인데요. 12월 말까지 4.3불에 저렴 가격에 팔고 있으면 그래서 원바이 겟온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T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UT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코드 컴포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server 관련된 뭐 키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TI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TI.com에다가 프로덕트 네임을 치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통 열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그 파라메터 관련된 거, 온라인 데이터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테크니컬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쭉 내려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그 템퍼 디텍션, 뭐 싱글 스루프에 관련된 IC 프로그래머블 시스템 웨이크업 이런 그 유스드 케이스가 이렇게 쭉 다큐멘트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DV,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관련된 dv.ti.com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CCS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툴이 있습니다. 코드 컴포저라고 해서 보통 PC에 다운로드해서 그걸 이제 코딩도 짜고 컴파일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그 클라우드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툴이라든가, 그 다음에 GUI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밸류라인에 대한 그 로코스트 MCU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 이제 또 그 밸류라인 세싱 디바이스하고 같이 런칭하게 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네임들은 그 430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432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시켜 줄 건데요. 2017년도에 그 8.4빌리언의 커넥티비티 돼 있는 싱스가 있다라는 게 IoT 관련된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뭐 가넷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는 8.4빌리언. 이게 그 2016년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그로스한 겁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 2020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4빌리언 정도의 그 싱스가 커넥티드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커넥트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하는 회사에서 봤을 때의 조사는 한 75빌리언 정도 커넥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커넥티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의 뭐 싱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클라우드로 뭔가 보내서 걔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타겟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75빌리언 2025년 기준으로 75빌리언이라고 하는 이 싱스들이 커넥트돼서 걔가 클라우드에 뭔가 올려가지고 뭔가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걔를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커넥션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중간에 쓰고 있는 것들이 보시면 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들은 게이트웨이에 올려서 이렇게 데이터 스루프를 단일화하는 그러면 약간 커넥션이 좀 심플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런 게이트웨이에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저희가 그 연초에 심플링크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심플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호스트 MCU, MSP430의 그 M4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그 MCU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BLE, 그 다음에 뭐 듀얼밴드 2.4기가하고 뭐 서버 1기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서버 1기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세서나 MCU 옆에 와이파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줄 형태의 디바이스죠. 이런 디바이스들을 100% 코드 리유즈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코너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게 SDK, 심플링크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호환이 가능하고, 툴도 호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이렇게 툴킷 같은 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툴킷 이런 것들을 이제 커먼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심플링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군들을 사실 연초에 저희가 릴리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합쳐가지고 저희가 하나 더 애드한 거는 이제 이더넷에 붙일 수 있는 MCU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은 다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MCU를 하나 쓰고, 호스트 MCU를 쓰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뭐 붙인다거나 아니면 얘를 스탠드 올로드로 쓰던가, 뭐 MCU 하나 쓰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하나 붙이면 와이파이 이제 커넥션 할 수 있는 뭐 싱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심플링크에 있는 MCU 플랫폼은 싱스에 관련된 거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더넷을 하나 붙임으로써 그 심플링크에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얹어서 하나 붙일 수 있는 디바이스군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ITO 플랫폼 중에서 중간에 게이트웨이의 형태 것들을 하나 더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플링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요즘에 그 432, 그러니까 이더넷이 있는 MCU,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더넷은 없었고요. 이제 요 이더넷이 있는 디바이스, 그래서 맥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맥이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 그러니까 이더넷 디바이스들은 있거든요. 근데 밖에다가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파이를 달아야 되는데, 얘는 맥 파이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실제 보드 레이아웃을 하실 때 그냥 커넥터만 붙이시면 바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기가바이트 이런 타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IoT에 관련된 것들은 데이터 스푸시 하이레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백 이더넷이 붙어 있습니다. 코어는 120MHz의 ARM Cortex M4 F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가 22개. 요 얘기는 사실 이제 경쟁사도 보면은 4개에서 한 8개, 뭐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디바이스의 장점은 이더넷이 있지만 또 시리얼 포트가 22개라고 하는 거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것들, 뭐 공장 자동화든가 뭐 빌딩 오토메이션 그런 데 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의 포트들을 얼마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게 장점이라서요. 그래서 22개 시리얼 포트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요즘 해킹 관련된 거, 무슨 IP 지배, IP 카메라 이런 거 보면 중국 애들은 막 해킹해가지고 쓰고 이래서, 어드밴스드 뭐 인크립션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해시 알고리즘에 관련된 거,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거에서 하드와이드 돼 있는 하드웨어와이드 돼 있는 그 시큐리티 피처들을 대부분 다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제 이제 인더스트리에 쓸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뭐 시큐리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바이스들과는 다르게 좀 시큐리티에 관련된 게 또 강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기에 이런 다양한 22개 시리얼 포트도 있지만 USB도 있고요. USB 하이스피드, 풀스피드, 그래서 OTG까지 지원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서 쓰거나 뭐 자동차에 쓸 때 뭐 쓰는 캔 디바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쿼드 SPI라고 해서 SPI 포트도 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를 또 붙여서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심플링크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킷의 100% 코드가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를 블록화해서 도식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SDK를 저희가 다운로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쓰고 있는 유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의 미들웨어 이런 거,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드웨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OS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TI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쓰던가 아니면 이제 엠베드라고 해서 프로세서를 주고 쓰고 있는 뭐 플랫폼에 쓰고 있는 뭐 TLC 그 트랜스미트 레이어의 시큐리티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디어를 여기에 얹을 수 있고 거기에 그 와이파이 스택, 뭐 BLE 스택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스택들 이런 것들을 얹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구현해가지고 뭔가 커넥션을 시키다가 이런 디바이스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사실 이 몇 개의 블럭만 리유즈해서 리컴파일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플랫폼 이 소프트웨어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 밑에 있는 것만 몇 개만 바꿔주면 뭐 와이파이를 썼다, BLE를 썼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 싱크링크 SDK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빌딩 자동화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그 공조 시스템에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댐퍼 컨트롤을 한다거나 뭐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좀 더 많은 뭐 컨트롤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서버스토를 달거나 아니면 센서를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그 와이어리스 커넥션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를 게이트웨이 써가지고 얘한테 다 이제 와이어리스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더넷으로 호스트에다 보내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빌딩 자동화에서 쓰고 있는 그 뭐 빌딩 오토메이션 컨트롤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에 관련된 PLC 블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장 자동화하고 빌딩 오토메이션하고 차이는 공장 자동화는 약간 리얼타임으로 뭔가 컨트롤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런 주변에 이제 뭐 센서들도 와이어리스로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다 이더넷으로 붙여가지고 얘를 하나로 다 올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뭐 프로피넷이라든가 하트라든가 아이오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22개 시리얼 뭐 포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넷이 내장되어 있는 심플링크 이 432 E 시리즈, 기존에 있는 건 이제 P 시리즈였고요. 이 시리즈에 관련된 이제 런치 키트도 만들어 있고 SDK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키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뭐 실리콘 베이스에 1000개 베이스에는 9불 정도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dvti.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아카데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큐멘트처럼 돼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다큐멘트에 돼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요 이제 디바이스에는 내부 블럭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MCU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페리페럴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어드밴스드 그 인크립션이라든가 뭐 해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내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그 페리페럴 커뮤니케이션 페리페럴 그다음에 뭐 ADC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장이 돼 있죠. 네. 이게 오늘 또 설명드렸던 심플링크 중에 이더넷이 내장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그
아까 정상무님 발표에서 보셨던 그 25센트에 25가지 기능을 하는 그 MCU 라인업에 대한 저희 개발 키트 런치패드가 3종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부터 이제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2311 같은 경우에 이제 0.5kB에서 2kB 정도 되는 되게 스몰 MCU 그거를 테스트하실 수 있는 타입이고, 413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kB 정도의 프레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LED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작은 미터기라던가 그런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보드가 돼 있고, 요번에 새로 런칭한 아까 4.3불이라고 되게 강조가 된 그 런치패드가 요 FR2433이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데모는 요거를 가지고 센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온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툴 같은 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쉽게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IoT 엔드노드를 구현을 하더라도 이 결과를 쉽게 받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플랫폼 자체를 또 저희가 또 구성이 쉽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25센트의 25가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25가지 기능이라는 게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좀 발칙한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날로그 IC를 MCU로 대체를 해보겠다, 이런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바꾸시죠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말씀하실 게 그러면 프로그램은 누가 짜요? 그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TI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걸 쓰시죠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저희가 그 아날로그 칩들이 하는 그 기능들을 다 최적화를 시켜서 1kg, 0.5kg, 2kg 사이즈의 프레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킨 코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에 대한 버든이 좀 많으실 텐데, 뭐 툴 같은 거 설치하실 필요 없이 요 라이브러리 클릭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이제 하드웨어 다운로드가 돼서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셨지만은 이제 꼭 깔지 않아도 그냥 바로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가장 드릴 수 있는 메리트는 디스크리트를 쓰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벤더들이 되게 다양화가 되고, 아니면 가격도 저희 0.25보다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칩을 썼을 때 이제 벤더 단순화도 하고 가격도 좀 낮추면서 이제 전체 보드 레벨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저희도 지원하다 보면 뭐 IO 익스펜더 정도는 IO 익스펜더 쓰는 것보다 MCU로 싸게 하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개당 이제 기능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스크리트를 원온원으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제 IoT 엔드노드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요거를 바로 클릭해서 다운로드하면 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여러 개 쓰는 거를 다 430으로 바꾸자, 그런 그래서 데모는